안녕하세요. 네,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지수는 뭐 양시장 모두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러나 시장의 움직임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견조한 어떤 상승 기반을 통해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매우 거칠게 나타나고 있고, 어제는 에너지 종목들, 특히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데이터 센터향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시장 전체 모든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외생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크게 충격받고 크게 반등하고 이런 형태를 이미 벗어났죠. 지수의 안정을 기반으로 종목들이 땅땅땅 치고 나가는 상황인데,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 재료들이 반영될 때 그 반영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이미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한가. 오늘 아침 방송 주제가 100% 이상 수익을 내야 된다. 1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는 어떤 게 있을까? 저희 매매 폴더에서 저는 뭐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면 100%는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 하에 매매를 하거든요. 자, 100% 이상을 수익을 내려면 우리가 시장을 대하는 자세나 종목을 선별해내는 어떤 기준들이나 이런 게, 오늘 당장 뭔가를 사서 얕은 수익, 저는 개인적으로 얕은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장에는 뭐 그게 얕은 수익은 아닐 수 있죠. 그 얕은 수익을 추구하는 매매와 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 이상을 수익을 내려면 첫째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100% 이상의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시세가 전개되는 과정,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 반작용이 나타나게 되죠. 그 반작용 이상으로 나타나서 시세가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적절한 반작용을 거쳐서 보통 강하게 움직이고 나서 반작용이 나타나고 그 다음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데 보통 짧게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죠. 그 시간 동안에 시장은 또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쉬어가는 구간에서 다른 종목들을 또다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쉬어가는 종목들을 적절하게 내가 잘 유지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매매가 달라지게 되는데, 또다시 움직이는 종목들을 또 따라가게 되면 뭡니까? 결국 시장을 쫓아다니는 형태가 되거든요. 시장을 쫓아다녀서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에서 모든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데, 모든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 모든 종목들을 다 내가 취하려고, 소위 말해서 욕심이죠. 취하려고 하게 되면 모두 다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타겟팅을 어느 정도 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타겟팅 내에서 내가 좀 더 집중해 나가는, 비중도 좀 높여 나가고 시간도 좀 끌고 나가고,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게 되면 100%라는 수익이 그렇게 어려운 수익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10%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신 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10%의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신 분은 그 다음 매매에서도 10%까지는 굉장히 쉽게 만들어내요. 그러나 그 1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20%를 만들어 보신 분은 20%까지는 좀 쉽게 가요. 30%도 마찬가지고요. 50%까지 굉장히 힘들죠. 50%까지 가는 수익을 내는 구간하고 10% 20% 수익을 만드는 구간에서 거래 형태 패턴들은 달라요. 10% 20%는 매수한 후에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지만 50% 정도까지의 수익은 10% 20% 수익을 만든 후에 다시 반납하고 다져가고 다시 진입한 가격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재차 10% 20% 초반에 만들어졌던 10% 20% 수익까지 재차 도전하고, 그 이후에 빵 치고 나갈 때 30% 40%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또 그 다음에 1, 20% 후에 수익을 만들어낸 후에 거쳤던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50%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50% 이상의 수익을 만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 100%까지 수익은 50%올 때까지보다 훨씬 더 쉬워져요. 그리고 100%를 만들잖아요. 100%를 만들어서 100%의 수익을 한번 내 걸로 만들어 봤을 때, 그랬을 때 그 다음부터 100%까지 시세 전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몸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죠. 스스로 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매매에서, 예를 들면 내가 뭐 특별한 종목을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을 매매하든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매매에서도 100%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실력이 업되는 거죠. 그 100% 이상 수익을 내고 나면 그다음 200%까지는 오히려 더 쉬워져요, 100%보다. 200% 수익을 만들잖아요. 그럼 500%까지 가게 돼요. 200% 수익을 내면 그다음 300% 400% 어려운 게 아니라 500%까지도 끌고 가게 돼요. 그 200%에서 500% 끌고 가는 거는 수익 10% 20%에서 50% 끌고 가는 과정과 동일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10% 20% 그 한계치를 넘어서야 된다. 10% 20% 수익이 나잖아요. 제가 우리 대중분들을 얼마나 많이 상대해 봤습니까? 10% 20% 초반에 저를 만나신 분들 10% 20% 수익 단기간에 나면 막 환호들 하시죠. 근데 물론 지금 시장은 좋으니까 뭐 그건 뭐 성에 차지도 않겠지만 10% 20% 수익을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수익이라고 생각하니까. 수익을 취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하니까 수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취하려고 내 걸로 만들려고 자르게 돼요. 자,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잘랐을 때 자르고 나면 끝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10% 20% 수익을 냈어요. 그 10% 20% 수익을 낸 후에 수익을 딱 잘라서 이익을 실현했어요. 차익을 실현했어. 그럼 그걸로 여러분들 주식이 끝나느냐는 거죠. 이제 그만하고 시장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10% 20% 자르고 나서 그다음 뭘 해야 됩니까? 또다시 또 다른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목을 샀을 때 사자마자 10% 20%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주식시장에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가능성도 있죠. 근데 만약에 10% 20% 수익이 났을 때 자르지 않았어요. 이익을 취하지 않았어요. 이익을 취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과 이익을 취해서 다른 종목을 들어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 이익을 취하고 자르고 다른 종목을 들어가는 게 리스크가 훨씬 더 커져요. 왜냐하면 10% 20%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자르고 다른 종목을 들어갔는데 여기서 10% 20% 깨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왜 있느냐?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 10% 20% 수익 내고 그다음 들어가서 또 10% 20% 수익 낼 수 있어. 라고들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10% 20% 수익을 내고 이익을 취한 매매를 한 후에 그다음 매매에서 손실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신중함이 훨씬 더 줄어들어요. 수익을 내는 매매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신중하죠. 신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막 소위 말하는 슬레바를 하지 않아요. 막 추격 매수 막 과감하게 막 배팅하고 이런 행위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조심스럽거든요. 그 조심스럽게 진입을 하게 돼요. 그 진입은 항상 조심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조심스럽게 진입을 해서 수익이 만들어졌는데 만들고 나서 이익을 취하고 나니까 나의 심리적인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좀 더 늘어나죠. 그리고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 매매 들어갈 때 신중함은 어떻게 될까요? 신중함은 떨어지죠. 신중함은 떨어지고 공격성은 늘어나요. 그러면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리스크의 가능성도 훨씬 더 커진 거죠. 왜? 더 과감하고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내요. 10% 20% 수익을 또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다음 매매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 매매는 또 새롭게 시작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작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에 나의 공격성은 더 높아져요. 신중함은 더 떨어지게 되죠. 신중함은 낮아지고 공격성은 더 높아지니까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에서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보다 자신 있게 배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성이 크고 지금 슈팅 구간에 들어가서 막 시세가 막 난리를 쳐요. 막 파파팍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거래 엄청나게 터지고 이런 종목들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종목들로 들어갔을 때 신중함은 낮아진 상태고 공격성은 더 늘어났으니까 배팅의 규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반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되죠. 목적은 10% 20%예요. 그리고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충분해요. 그리고 실제 그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서 자칫 들커덩 해버리면 슈팅 들어간 종목들은 언제든지 들커덩 하거든요. 그 들커덩 하는 순간 1, 20% 반납은 순식간이에요. 소위 말하는 순삭한다고. 순식간에 나와버려요. 그랬을 때 처음에 신중함이 굉장히 강했고 두 번째 신중함이 줄고 공격성이 늘어나고 세 번째 신중함이 더 줄어들고 공격성이 더 늘어났을 때 빵 찔렀는데 거기서 들커덩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매매했던 것들 모두 다 반납해버리는 꼴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익을 취하지 않았어요. 10% 20% 정도 수익에서 이익을 취하지 않고 기다려요.
이건 두 번째 경우예요. 기다려요. 반납을 해요. 10% 20% 수익을 취하지 않았는데 너무 아깝죠. 반납을 해요. '아 아까 팔 걸 왜 안 팔았을까?' 뭐 이렇게 자책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끌어가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을 해서 10% 20% 수익이 내가 초기에 발생했던 수익까지 올라와요. 그럼 거기서 자를까요? 자를 수도 있겠지만 이만큼 견뎌왔기 때문에 시세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심리적인 부분은 조금 약화돼 있어요. 소위 말해서 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 20% 수익을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반납했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좀 더 가지게 돼요. 거기서 또 기다려서 시세가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30% 수익 20% 나왔던 수익이 30-40% 까지 그냥 쭉 올라가는 일들이 만들어져요. 이제 거기서 이익을 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이익을 안 취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10% 20% 수익이 났던 게 반납해서 제로로 왔다가 혹은 손실로 왔다가 다시 회복해서 10% 20% 까지 왔다가 거기서 빵 치고 가니까 30-40% 수익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바로 가느냐? 바로 가지 않아요. 거기서 다시 반납하는데 초반에 발생했던 1-20% 수익 때까지 또다시 반납해요. 아이러니하죠. 여기서 또다시 고민이 되죠. '아 이거 여기서 팔까 말까. 아 여기서 팔 것 같았으면 이미 초반에 팔았어야 되지. 초반에 팔고 내가 말았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10% 20% 초반에 10% 20%나 지금 10% 20%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과정이 생긴 거죠. 10% 20% 수익이 만들어졌다가 반납했다가 다시 10% 20% 까지 올라왔다가 그래서 주춤하다가 빵빵 치고 가면서 30-40% 수익이 만들어진 후에 그 30-40% 수익까지 일단 경험을 해 봤잖아요. 그리고 다시 반납했더니 1-20%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내 계좌에 수익은 1-20% 정도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나요? 어쨌든 좀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조금 기다렸더니 그다음 30-40% 까지 올라갔던 시점을 빵 넘어서면 어떻습니까? 그냥 바로 50-60% 가는 거예요. 그 50-60% 가고 나면 거기서는 여차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100% 까지 가 버려요. 그게 주식이고 그게 시세의 패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1-20%그 한계의 벽, 20-30%그 한계의 벽을 잘 못 넘어서죠. 왜? 반납하니까. 반납하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 반납하는 게 아까우니까 어떻습니까? 자르게 되고. 자르니까 그다음 매매를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매매를 또 할 때는 수익을 내고 매매했으니까 자신감이 붙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과감하게해지고. 그래서 수익을 내면 그다음 더 과감해지고. 더 과감해지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한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빵 걸릴 때 여러분들 매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가진 돈을 풀 배팅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풀 배팅한 상태에서 빵 터지니까 내가 가진 돈이 10% 배팅해서 10% 벌 때랑 내가 가진 돈 풀로 배팅해서 10% 손실이 발생할 때랑 손실 규모가 월등히 커지는 거예요. 내가 1-20% 예를 들어 20% 배팅을 해서 수익이 10% 나면 내 계좌에 2% 밖에 안 돼요. 20% 수익이 나면 4% 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풀 배팅해서 10% 손실이 발생하면 10% 계좌 전체에 10%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계속 자르는 매매를 해 나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가서 어떻게 되느냐. 내 계좌의 수익이 우상향화되다가 그다음부터 점진적으로 우하향화돼요. 그런데 매매를 이익을 자르지 않고 키워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수익이 초반에는 잘 안 나죠. 그러나 우상향화된 후에 자리를 잡았을 경우에 거기서 지루하게 가다가 그다음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수익이 만들어지면서 계좌가 우상향화돼요. 우상향화되는 매매와 우하향화되는 매매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이익을 자르고 또다시 매매를 하고 또 이익을 자르고 또다시 매매를 해 나가는 과정이 빈번하게 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여러분들 계좌는 지수와 관계없어요. 우하향화돼요. 특히 또 조금씩 벌면 막 잘라서 기분 좋으니까 뭐 소주도 한잔 하고 뭐 하잖아요. 와이프 뭐도 하나 사 주고 애들도 장난감 하나 사 주고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그게 전부 다 자기 원금에서 한 꼴로 된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는 분명히 주식으로 벌어서 수익금으로 뭔가를 했는데 그게 수익금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원금에서 다 한 게 되는 거로 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금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계좌에서 작은 이익을 취하 매매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한 부분을 출금하면 안 되고요. 계속 계좌를 치워 나가야 되고 웬만하면 주식 매매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작년 4월 달부터 제가 그동안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주식 팔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지금 제가 올해 들어서 주말 방송을 통해서 올려드린 종목들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연초부터 올려드렸던 거 한번 볼까요? 1월 11일 날, 예, 시가총액 거래대금으로 시장의 중형주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 시가총액 중형주들이. 예, 그렇게 올려드렸을 때 올려드렸던 종목들입니다. HPSP, SNS텍, 하나마이크론, 유진테크, 두산테스나, PNT, 레이크머티리얼즈, 롯데머티리얼즈, 서진시스템, CIS, ST팜, 하늘바이오파마, 오스코텍, 일진전기, OCI홀딩스, 한전 KPS, 전진건설로봇, 현대건설기계. 지금 종목들만 보여드릴게요.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건 작년 12월 24일 거네요. 주로 여기서 논했던 얘기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대부분이. 이건 종목은 말씀 안 드렸고, 그 다음 1월 달인가요? 2월 달인가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800조 대 1000조 간다. 예, 1000조 간다. 예, 1000조 간다. 그래서 삼성전기의 시가총액은 얼마가 적정하냐? 보통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4% 정도를 차지했었거든요. 늘. 이때 당시에 20조여서 이제 시가총액 삼성전자 대비해서 2.5%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최소한 4%까지는 갈 수 있다. 그 삼성전자가 1000조를 가게 되면 삼성전기 시가총액 40조를 간다라는 논조였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 1300조가 됐어요. 삼성전기는 시가총액 얼마가 됐냐면 60조가 됐어요. 60조가. 그랬더니 두 종목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올 1월 달부터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였죠. 그리고 삼성전기가 뒤를 이었는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삼성전기의 움직임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커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보다 삼성전기의 베타 개수가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시가총액 비교해서 적절하게 간극을 메워 나갈 수 있는 종목들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주로 말씀드리기 이것도 1월 달인데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들을 쭉 나열해 드렸죠. 총 정리를 해 드렸어요. AI 데이터 센터의 구조를 쭉 설명드리고 관련된 종목들을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들 종목들 거의 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 다들 엄청나게 올랐어요. 문제는 뭐냐면 가지고 있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얼마 전에 방송해 드렸던 시가총액 점프업 가능 종목 20개. 얘들도 지금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 다음 2차전지 핵심 종목 10개. 얘들도 다 올랐어요, 지금. 지금 가격보다 다 높아요. 테슬라, 펩 관련된 수혜 종목. 더 올랐죠, 얘네들. 그 다음에 3월 달에 올려드렸던 기간이면서 핵심 7종목. 3월 며칠 날 방송일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종목 7개 딱 나열해 드렸습니다. 얘들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어제는 LS 모티리얼즈가 난리 났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올려드린 거 잘 올랐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모든 걸 못 가지는 거죠. 이 중에 그냥 한 개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딱 들어가서 제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로 대응을 하셨다면 다 엄청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예전에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한 100% 한번 내보면 그다음 계속 100%를 내게 돼 있다고.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그런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좋은 환경이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견조한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되면 시장 안 되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얼마나 우호적인 얘기들이 많습니까? 지금 모든 증권사에서 막 경쟁적으로 목표가 올리잖아요. 물론 그게 대체적으로 맞는 경우는 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삼성전자의 기본 베이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베이스를 놓고 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삼성전자 40만 원, 하이닉스 200만 원 가능해요. 그럼 두 종목 합쳐서 시가총액 4천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천조. 두 종목만 4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종목들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종목들이 안 올라가요? 조금 전에 보셨지만 더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보다 삼성전기가 더 올라가잖아요. 삼성전기가 움직이고 나니까 그 다음 뭐가 움직이나요?
LG이노텍이 움직이잖아요. 삼성전기가 움직이고 나니까 삼성전기 다음이 뭐가 움직입니까? LG이노텍이 움직이죠. 최근 어떻습니까? 최근에 3개월 정도 보면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선제적으로 올랐고, 근데 지금 LG이노텍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LG이노텍도 올려드렸던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점프업에. 핵심 종목인가요? 얼마 전에 올려드렸는데, 예. 여기 요건 아니네요. 자료를 갑자기 못 찾겠네. 얼마 전에, 20종목 올려드렸을 때, 20종목 올려드렸을 때, LG노텍, 삼성 SDI 들어가 있었잖아요. 대형주 중에서. 이런 종목들이 베타 개수가 훨씬 더 크니까 더 잘 올라가요. 그럼 지금은 100%를 옛날에는 100% 수익 내려면 한 1년 이상씩 걸렸거든요. 지금은 한두 달, 빠르게는 한두 달, 두세 달 만에도 나오는 시장이에요. 근데 그 베이스가, 그 환경이 너무 좋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갈 거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가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이 간격을 안 좁힐 수가 없어요. 시가총액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거든요. 시가총액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으니까 시가총액 갭을 메꾸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가 하루에 5% 움직이면 얼마씩 움직인 거예요? 하루에 5% 움직이면 시가총액이 하루에 75조씩 움직여요. 삼성전자 하나가 1% 움직이면 13조예요. 2% 움직이면 26조가 움직여요. 시가총액이. 그 나머지 종목들,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그 작은 종목들은 시가총액 볼륨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 볼까요?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 보면 삼성전자 1320조, 하이닉스 920조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하이닉스 시가총액 300조 때 말씀드렸죠. 계속 700조 이상 간다고. 현대차 113조,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110조, SK스퀘어가 이제 100조까지 올라왔어요. 저희가 매매폴드에서 SK스퀘어 들어갔던 게 10만 원인데 벌써 80만 원이 돼버렸어요. 20만 원 돼서 100% 벌고 좋다고 팔았더니 안 팔았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밑에 종목들 보세요. 시가총액 갭이 너무 크잖아요. 삼성전자가 하루에 1% 움직이면 13조가 움직이잖아요. 13조. 밑에 애들은 13조 정도 되는 돈이 움직이려면 더블이 나야 되는 거예요. 50% 이상씩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100% 이상 벌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다. 100%를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 20% 수익을 자르면 영원히 벌 수가 없는 거죠. 10% 20% 자르고 그 다음 종목 들어서 10% 20% 자르고 나는 그렇게 여러 종목에서 100%낼 거야.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10% 벌고 10% 벌고 10% 벌고 연속해서 풀배팅해서 10% 10% 10% 벌면 수익이 몇 프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80%가 나와요. 네 종목 하면 100% 이상 나오겠죠. 그게 가능하냐? 어려워요. 일단 풀배팅도 어렵고 연속해서 계속 그런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한번 터진다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하지 말고 수익을 키워나가는, 키워간 상태에서 반납하면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고 그 다음 또 버티고 다시 시세가 시작될 때 뭘 해야 됩니까? 비중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세가 진행되면 내 평균 단가 두 번째 산 가격은 높아졌지만 수익은 확보된 상태니까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자랑이 아니고 저희 매매폴더 보시면 저희 매매폴더의 수익률이 지금 보시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이에요. 500%, 400%, 290%, 300%, 150%, 100%. 쭉 보십시오. 여기에. 20%, 10%, 20%, 30% 이런 것들도 많죠. 이런 건 수익이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익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종목별을 볼까요? 종목별을 보면 고용만 보더라도 처음 들어간 100%잖아요. 그 다음 50%. 가격이 더 비싼 데 사잖아요. 더 비싼 데도 사요. 대주전자 재료 첫 번째 산 게 128%, 두 번째 산 게 118%, 114%, 76%, 마지막에 산 게 28%. 왜 더 비싼 데 더 사냐? 내가 미리 사놨으니까. 내가 미리 좋은 가격에 사놨으니까 더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수익금이 더 키워져 가는 거죠. 다 합치면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수익금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런 매매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재미는 없어요. 저희 매매폴더 매매가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별로. 사고 올라갔다가 다시 반납하는 거 그냥 그거 매우 당연한 일상사고.
반납했는데 손실 나면 잘라버리고, 잘라놨더니 더 올라가 버리고, 더 올라가는 거 결국 다시 들어가면 괜찮은데 못 들어가면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제가 저희 매매폴드에서 날려버린 종목들 너무 많아요. 제가 매매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매를 완벽하게 못해요. 저는 제가 하는 제 매매 구조를 저는 제대로 이해하고 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아침 방송에 설명드린 내용 모든 게 좀 제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에요. 말 따라 행동 따라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저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놓쳐버린 게 너무 많아요. 삼성전기 23만 원 들어가서 28만 원 그 고비 그걸 못 넘기고 정리했더니 지금 80만 원 넘어가 버렸어요. 80만 원. 하나마이크론 저희 12,000원 들어가서 2만 원 100% 남기고 100% 남기고 팔았으니까 됐잖아요. 팔았더니 500% 가버려요. HPSP 그렇게 잘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휩소를 견뎌내지 못하고 잘랐더니 그냥 날아가 버려요. 심택 그냥 미친 듯이 날아가고. 일진전기 뭐 3만 원대 들어갔던 거. 지금 12만 원 하죠. 물론 다 웬만큼 벌고는 팔았어요. 그냥 그게 소위 말하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벌고 팔았다는 건 저는 벌은 게 아니라 그냥 매만 했을 뿐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0% 20% 수익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다 수익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2배, 3배, 많게는 5배씩 올라가 버리는 거죠. 왜? 그 중간중간에 그 고비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비를 이겨내려면 내 수익이 반납되는 걸 소위 살을 깎는 고통이잖아요. 그걸 견뎌내고 그 과정을 좀 더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해하려면 전체 판을 알아야 되죠. 전체 판을 알고 현재 시장, 세상이 가는 방향이 어디냐, 방향 안에서 그 방향에서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가, 그런 거를 설명드리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런 거 지금 방송 드릴 때, 이게 1월 11일 날 방송 드렸는데 올려드린 자료 만들어서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 그래서 뭐, 그런 종목이 있는데 그게 뭐, 이런 수순이 있는데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만 대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 다 올랐어요. 엄청나게. 저희가 편입되어 있는 종목도 있고 없는 종목도 있지만 저희가 모든 종목을 다 가질 수 없어요. 매매폴드에서도. 왜냐하면 종목 수가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들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을 만들려면 종목 수는 최대한 작아야 돼요. 종목 수는 최대한 작고 종목에 대한 베팅액이 커야 돼요. 그래야 돈이 돼요. 만약에 제가 매매폴드에 여러분들의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가 제 입장만 생각하면 종목 그냥 다 뿌려버리지 뭐. 그리고 샀제? 그랬제? 맞제? 이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한테 돈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서 그래도 소위 말해서 뭉티기가 돼가지고 한번 움직일 때 그게 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매매폴드에서 해드리니까 종목 수를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계속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지치기를 했는데 그 가지라고 잘랐는 그게 덩어리가 되는 경우들이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시장이 그렇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10% 20%에 목을 매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100% 이상을 노려야 된다. 100% 벌고 팔았는데도 가슴이 이렇게 아픈데, 예? 여러분들 가슴 얼마나 아플까요? 약세장일 때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약세장일 때 그냥 좀 고통스럽죠. 손해보고 있으니까. 근데 강세장일 때는 손해는 안 봐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심리적으로. 심적인 고통은 강세장이 훨씬 더 커요. 그걸 감내하고 이겨내야만이 돈을 벌어요. 온전히 돈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딴 거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조로 접근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요. 삼성전기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은 뭐냐? 삼성전기보다 배타개수가 더 큰 애들, 그런 애들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게 어떤 종목들이냐? 그게 시가총액 중형주들이에요. 중형주들이 결국은 수익률을 월등히 더 크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지금 그런 종목들이 아직도 깔려 있어요. 아직도 널려 있어요. 제가 3월 말경에 굉장히 좋은 시기다. 슈팅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돈 되는 종목들이 이제 곧 나온다. 지금 벌써 슈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시장이.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끝나느냐? 안 끝나요. 계속 가요.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고 있는데, 시장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시장이 그렇게 주겠다고 노력하는데 최소한 우린 받아가는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가는 노력하려면 뭡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매매폴드 오시면 돼요. 매매폴드 오신 분들, 지금 매매폴드에 오신 분들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짧은 걸 원하시던, 그게 익숙하신 분들은 적응이 안 돼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 소수의 분들이고, 지금 그래도 처음 들어오셔서 한 2-3개월 경험해 보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한 2-3개월 정도 지나면 1년치 선불씩 내요. 저는 1년 선불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세요, 본인들이. 왜?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하는 거지 뭐. 누가 등 떠밀려서 합니까? 좋으니까 하잖아요. 중간에 한번 흔들리는 것만 여러분들 피해가도 지금 매매폴드 구독료는 그냥 뽑는 거고, 지금 뭐 긴 말하면 입 아프고 또 지 자랑한다고 할까 봐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돈 벌고 싶으면 하셔야지. 수고하십시오.